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철학하는 안재호 박사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철인왕과 형상이론, 플라톤의 국가편이라는 테마로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유명한 그림 나오죠. 아테네 학당, 라파엘이 그린 그림입니다. 고대 그리스 아테네는 철학과 모든 학문들이 아주 발전한 곳이었습니다. 자, 8-1강 플라톤의 국가, 철인왕, 흔히 철학자 왕이라고 하죠. 필로소퍼 킹과 형상이론, 형상이론은 다른 말로 어떤 이데아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서 우리는 플라톤의 대화 테이테투스에서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를 비판한 것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여기서 프로타고라스의 상대주의는 또 그것이 헬라크리투스의 만물 유전 이론, 플럭스 시어리와 또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테투스에서 인식론에서 지식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 실제 풀리지 않았습니다. 테이테투스의 인식론은 주관적인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즉 나의 인식, 나의 판단, 나의 이성을 출발점으로 하는데 이런 경우에 객관적인 인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한편 저는 플라톤이 파르메니des 존재를 통해서 지식 문제 해결을 갖다가 보고 있다라고도 암시했습니다. 플라톤은 테이테투스 대화를 통해서 철학의 도전과 많은 어려움을 극복을 해왔고 그 결과 그 다음의 작품인 플라톤의 국가편에서는 플라톤 철학의 자기 주장이자 독립선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는 소크라테스 주인공인 소크라테스의 관심도 바뀌어집니다. 즉 국가의 소크라테스는 분명히 어떤 플라톤 자신의 사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이전까지 대화에서 나오는 소크라테스는 실제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자신의 어떤 혼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소크라테스가 윤리와 도덕 등 주로 개인적인 가치를 다루는 반면에 국가에서는 주로 국가와 정치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그간 보이지 않았던 플라톤의 형제들도 드디어 대화의 현장에 나타나서 소크라테스와 더불어서 국가와 사회의 계획을 열렬히 토론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플라톤의 관심은 실천적이고 계획지향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 전체의 계획을 원했고 이상적인 국가를 어떻게 수립할 수 있을 것을 연구했습니다. 자, 그는 또 실제로도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플라톤은 당시 어떤 시라쿠스와 디오니소스 2세와 함께 시칠리 시라쿠스 왕국의 국가 계획을 참여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 디오니소스 2세는 플라톤이 철인왕으로 상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자, 국가에서 나라의 조직, 국민의 덕목, 통치, 교육에 관한 이야기들이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기본으로 하면서도 분명하고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플라톤의 반대파의 소피스트들은 그들의 전문 기술이 판매, 주로 변론술이란 한마디로 만족하지도 않고 도리어 더 나아가서 가치의 상대주의를 옹호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대 위대한 어떤 궤변가 프로타고라스는 지난번처럼 인간의 만물의 척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나의 관심이나 이해가 가치나 진실하고 정의의 기준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소피스트는 항상 내가 언제나 옳다 같은 그런 논쟁 방식을 가르치고 또 팔고 있었습니다. 이 논리는 특별히 재판 변론에 적용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절대적으로 옳다는 게 변호사들의 심리입니다. 자, 재판에서 이겨서 돈을 벌 수 있다고 강구를 했습니다. 이런 어떤 변호사들의 그런 마음이죠. 이게 바로 소피스트들의 만물 척도 교리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당시 유명한 소피스트는 그에게 변론 기술을 배운 사람이라도 재판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과장된 광고를 했다고 하며 또한 자기한테 배운 졸업생이 만약에 재판에서 패소하면 등록금을 전부 다 환불하겠다라고도 그렇게도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어떤 소피스트들은 정의라는 것은 강한 사람들에게 이익을 주는 사회 시스템이라고 정의의 개념을 왜곡했습니다. 유명한 배변론자인 프라시마코스는 알다시피 정의는 강자의 이익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공정성이나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지식의 상인들인 소피스트는 이런 주장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와 같이 궤변론자들의 상대주의 가치론을 공공연하게 거쳐 당시 사회를 더욱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허식적인 어떤 상대주의를 파괴하는 것이 소크라테스의 역할이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어떤 지난 7-1 강의에서도 다루었습니다. 플라톤은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올바른 가치 개념을 확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궤변론자들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플라톤은 가치의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도 가치 개념의 본질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 철학에서는 흔히 자연주의적인 오류, 내추럴리스틱 펠러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히 자연주의 오류라는 것은 사실에서 가치를 끌어내기 위한 그 시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한다는 그런 사실 판단이죠. 여기서 뭐냐면 따라서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라고 가치 판단을 추론한다는 이런 유의 어떤 오류가 바로 자연주의적인 오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이 나오죠. 당시 어떤 바로 아테네에 있던 아고라 광장이었습니다. 파르테논 심장과 아고라 광장 모습이죠. 여기서 어떤 수많은 철학적인 어떤 정치적인 어떤 논쟁이 일어나고 민주주의에 꼽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는 1장부터 5장까지 국가의 다양한 직업의 구성을 다룹니다. 국가는 세 계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지배계급, 즉 수호자이고, 둘째는 군대, 셋째는 생산계급, 즉 농부, 장인, 상인들입니다. 각 계층은 직무에 따라서 각기 미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덕은 지혜인데 이런 형상 또는 이데아 또는 에이도스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둘째 계급의 덕은 용기고 셋째 덕목은 절제입니다. 그리고 정의라는 것은 이 세 계급의 덕목이 서로 균형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즉 정의, 지혜, 용기, 절제를 플라톤의 4대 덕목이라고 합니다. 사주덕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플라톤은 지배 계급의 철학을 알아야 한다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합니다. 이른바 철학자 왕 또는 철인왕 필로소퍼 킹의 사상인 것입니다. 플라톤이 말한 철학자는 형상에 또는 그 이데아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책의 화자인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철학자들은 창조와 소멸을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확고한 현실을 제공할 수 있는 학습에 열정적이다. 그리고 그들은 모든 실제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데아 학문 또는 형상의 학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형상의 본질은 결국 파르메니데스의 존재와 같습니다. 창조와 소멸과 같은 현상이라 하죠. 피노메논 밖에 있는 초월에 있는 본체계 또는 예지계라고 합니다. 누멘논의 세계에 대한 존재하는 형상이나 또는 어떤 존재를 아는 사람이 바로 철학자들인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욕망이나 욕심에 탐닉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최고 존재적 선과 미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러면 통치자는 철학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도자들의 부패로 나라가 재앙을 명할 수 없습니다. 자, 재앙을 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통치자는 애국심이 강해한다. 통치자가 될 사람은 여러 가지 쾌락과 고통 속에서 갈고 닦은 애국자들임을 증명해야 한다. 국가편.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한국 현실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교활한 정치의 전략으로 정권을 잡고 있는 현 여당과 그 통치자들의 잘못으로 국민이 얼마나 많은 지금 고초를 받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지금 죽지 않습니까? 어제도 보니까 자, 한국에 있던 그런 공무원이 지금 북한 군에 총살당하고 지금 불태워졌습니다. 또 현재 지금 엄청난 대규모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있죠. 이건 역시 이 재앙도 역시 지금 집권 여당과 지도자 집단 이기주의 덕택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었던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지도자들이 철학이 없을 때 나라가 얼마나 지금 부패하고 지금 국민들 고통을 받습니까? 다시 플라톤 텍스트입니다. 그때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행복한 국가의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작은 계층을 분리시키고 그들의 행복을 상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행복을 요구한다. 이처럼 어떤 특정 계급만이 아니라 모든 계층이 두루 행복한 공동체를 국가 또는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를 담보할 지도자는 플라톤에 따르면 철학적인 지혜를 갖춘 왕입니다. 이를 보면 플라톤은 실제 당시에 민주주의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철학적인 왕이 되지 않는 한 우리 국가나 인류에게 분쟁의 정신이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권력과 철학적 지성이랑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철학자라 그의 생각이 아름다움 자체에 있죠. 지금 방점. 인식하는 사람 말하면 또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 바로 이게 바로 아까 형상 또는 이데아를 말하죠. 그것과 그게 참여하는 것, 바로 어떤 일반 사물들이죠. 그걸 구별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림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예시 나오죠. 뷰티, 미인 1, 2, 3 나오죠. 세 번째 미인. 다들 전부 다 뭐냐면 자, 눈에 보지 않는 그런 아름다움의 형상 이데아에다가 모방한다 또는 이데아를 참여하고 있다. participate in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결국 보면 플라톤의 이데아스를 했던 모델인 것입니다. 그 자체의 미 또는 미 자체를 형상, 즉 아름다움에서 형상이라고 부릅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아름다운 여성을 포함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은 후자가 더 전자를 모방하거나 또는 아름다운 것들이 아름다운 형상을 참여하기 때문에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미의 형상, 이데아라는 것은 또 우리 현대 볼 때는 아름다운 것들 사이에 있던 공통적인 요소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아름다운 미의 본질은 단순 명료하게 정의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의 정의를 뭐 균형, 조화, 개성, 생동감, 매력 등 여러 가지 시도가 있지만 어느 하나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자, 미의 개념이 이처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아름다운 개념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합니다. 생각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배울 수 있는 것은 존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파르메니데스와 플라톤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자, 보이는 아름다운 것들과 달리 아름다운 것 자체가 뭐죠? 미의 형상이죠. 미의 이데아는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한지 이해된다. 즉 뭐냐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지 모를 때 플라톤의 형상은 우리가 미리 다루는 파르메니데스 존재를 암시합니다. 우리가 제2강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파르메니데스의 존재라는 비행은 불변적이고 또한 가지적이다. 즉 이해될 수 있다. 또 생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존재와 생각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파르메니데스 존재, 즉 하나의 존재에 대해서 플라톤의 형상, 이데아, 에이도스는 복수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움, 선, 정의의 형상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플라톤은 다원적입니다. 플라톤의 형상 이론은 주로 가치와 도덕적인 문제에 더 두드러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플라톤 테마, 플라톤에 의한 파르메니데스와 헤라클레토스의 결혼입니다. 주체죠, 이렇게. 자, 그러나 플라톤의 형상 이론은 파르메니데스뿐만 아니라 헬라클리토스의 플럭스 이론이죠. 만물 유전 이론에도 근거합니다. 파르메니데스는 또한 이 역시 변화와 생성에 있던 그런 필요성을 알고 있지만 변화의 세계를 학문적으로 절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변화의 세계를 진실과 반대되는 의견 또는 독사 또는 망상이라고 묘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망상이지만 또 무시할 수 없는 망상이죠. 파르메니데스의 딜레마입니다. 자, 파르메니데스는 결과적으로 전자와 분자를 연결할 수 없었고 전자는 진리, 존재는 진리고 변화와 생성은 한마디로 망상에 또는 억경이다. 그러나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답니다. 자, 두세계는 그냥 나란히 그냥 병립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 플라톤은 국가에서는 이 두 세계를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플라톤의 지금 엄청 위대한 측면인 거죠. 물론 실감이 되죠. 자, 이런 의견이죠. 어떤 억견, 아까 했지만 그런 그 현상 같은 거 있죠. 눈에 보이는 망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 무상했죠. 일체 개공. 자, 근데 아까 이것은 다시 헬라크리토스에 대한 플럭스 있죠. 아까 그 만물 이전과도 또 동일시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문제는 좀 아무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플라톤은 파르메니데스와 헬라크리토스를 결합시킵니다. 그런 존재의 세계와 생성의 세계를 결합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또 더 나아가서 플라톤은 존재와 생성의 종합을 시키면서 더욱더 정교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시적 세계 있죠, 아까. 진리의 길. 비지블 월드, 센스블 월드는 다시 상상력과 지각을 나누어지고 가지적 세계죠. 인텔리지블 월드는 아까 누메논이죠. 누메논. 예지계 또는 본체계는 다시 철학적인 추론과 철학적인 직관 이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즉 상상력, 지각, 추론 그리고 철학적 직관이라고 제가 번역했습니다. 자, 이것을 흔히 선분의 비유라고 합니다. 보시면 나와야죠. 선분. 자, 선분이 있는데요. A 이게 전체 존재 영역이고 A, C까지는 감정적 세계 말하고 C에서 E까지는 이성적인 세계입니다. 맞죠? 이쪽이 sensible world, 이쪽이 intelligible world 있죠. 이쪽이 뭐냐면 현상계, 이쪽이 본체계. 자, 근데 요 아까 A, B는 방금 말한 것처럼 있죠. 상상력 또는 환상입니다. 요 B, C는 지금 방금 저 지각, 실제 말하는 우리 현실이 한마디로 CD는 주로 수학적인 또는 철학적인 추론의 세계. 그리고 DE가 바로 어떤 플라톤의 어떤 이데아의 어떤 직관하는 세계입니다. 본체계를 갖다 만나는 세계입니다. 내부분으로. 자, 이게 바로 Analysis of Divided Line, 선분의 비유입니다. 다시 보면 네 가지 나오는 지식이에요. 제일 처음에 아까 DE는 뭐냐, 노예시스라 프로고, 이게 더 철학적인 직관, 또는 어떤 philosophical intuition입니다. CD 부분이 디아노이가 추리고, BC가 피스티스, 지각입니다. 그리고 AB가 에이카시아, 상상력입니다. 이쪽은 주로 뭐냐면, 자, 이데아는 좀 형상을 직접 인식이란 말이죠. 노예테너로 부르죠. 이쪽은 주로 수학적인 추론 또는 철학적인 추론 같은 거 있죠. 자, 그리고 피스티스는 뭐냐면 가시적인 사물의 인식, 주로 현실의 어떤 생성, 변화, 세계의 지각. 바로 이 부분이 바로 우리 현실의 어떤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수학과 철학의 영역, 이쪽은 뭐냐면 철학적인 직관, 이데아 형상을 본질 직관하는 단계. 이쪽은 주로 상상력은 주로 예술, 창조 등 도리어면 다시 현실 세계를 다시 모방하는 그런 예술들이 있죠. 이게 지금 결국은 예술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전의 연구의 상세한 분석과 종합으로 플라톤은 철학의 왕국을 건설하고 철학과
철학자 왕이 지배하는 이상적인 국가를 그건 설계합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이질적인 요소를 결합한 실제 많은 철학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다음에 나오는 테마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